여러분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고 또 복잡한 딜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집을 사고 파는 그 부동산 거래를 떠올리실 겁니다. 네, 맞아요. 과정도 길고 신경 쓸 것도 참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프롭테크 기업이 이 낡고 복잡한 과정을 데이터랑 알고리즘으로 완전히 혁신하겠다고 나섰다가 엄청난 위기를 겪고 지금 완벽하게 체질을 개선해서 다시 부활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 그거 아주 흥미로운 시나리오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분석 시간에서는 아주 특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2025년 4분기 오픈도어의 실적 발표 중 최고 재무 책임자, 즉 CFO의 발언 전문입니다. 아, 오픈도어. 이번 발표 수치들이 꽤 충격적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부상으로만 보면 무려 11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거든요. 서류만 보면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숫자죠. 그렇죠. 11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규모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표면적인 숫자 아래 숨겨진 오픈도어 2.5 모델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는 겁니다. 이 조 단위의 손실이 과연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인지 아니면 턴어라운드를 위해 의도적으로 단행한 뼈아픈 수술의 흔적인지 데이터로 검증해 볼 겁니다. 네, 이번 자료가 정말 가치 있는 이유는요. 단순히 한 회사의 분기 성적표를 읽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피하고 싶은 부실 자산이나 악성 재고가 쌓이게 마련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비즈니스의 기초 체력을 다시 재건하는가에 대한 아주 훌륭한 마스터 클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산업에 종사하시든 오늘 저희가 다룰 이 방대한 데이터와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은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엄청난 통찰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항상 새로운 걸 배우길 갈망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강력한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당장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이번 4분기 발표에서 CFO가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들었거든요. 지난 3분기가 설계도를 보여준 시기였다면 이번 4분기는 실제 집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자신감이 엿보이는 문장이었죠. 네, 그래서 오픈도어 2.0이 약속했던 세 가지 목표가 어떻게 달성됐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주택 매입 규모의 과감한 확대였는데요. 실제 수치가 엄청납니다. 3분기에 1169채였던 매입량이 4분기에는 1768채로 무려 46%나 증가했습니다. 확실히 속도가 붙었네요. 그렇죠.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537건의 매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이전 발표 때 236건이었던 거랑 비교하면 확연히 공격적으로 태세를 전환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게 이게 단순히 돈을 막 풀어서 숫자를 늘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거시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아주 소극적이었지만 4분기부터는 완전히 다른 맞춤형 접근 방식을 썼거든요. 맞춤형 접근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그러니까 자체 데이터를 돌려보고 시장에서 황금성이 높고 잘 팔릴 집이라고 판단되면 판매자가 거절하기 힘든 아주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반대로 위험하거나 유동성이 떨어지는 집에는 높은 수수료, 즉 스프레드를 매겨서 손실을 미리 방어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리스크에 따라서 가격 책정을 완전히 다르게 해서 매입의 질 자체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변곡점인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목표인 속도와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볼까요? 2025년 10월에 매입한 주택들의 성과가 꽤 놀랍습니다. 벌써 50% 이상이 팔렸거나 계약이 끝났대요. 10%나 빠르고요. 네, 게다가 역사상 가장 높은 기여 이익을 냈다고 강조하던데 속도를 올리면서 실제 수익까지 챙겼다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프롭테크 시장에서 속도라는 건 결국 자본의 효율성을 의미하거든요. 집을 오래 들고 있을수록 세금이나 유지보수비 같은 비용이 계속 나가니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주목하셔야 할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죠? 바로 시장에 120일 이상 묶여있던 장기 미판매 주택, 즉 악성 재고의 비중 변화입니다. 이게 단 한 분기 만에 51%에서 33%로 무려 18%포인트나 급감했어요. 와, 18%포인트면 자본 회전율이 완전히 달라진 거네요. 맞아요. 가격 책정 알고리즘이 고도화된 덕분도 있고 오픈도어 체크아웃 같은 상품이 구매자의 불편함을 줄여주면서 실제 판매 전환율을 확 끌어올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목표, 미래를 위한 영업 레버리지 구축은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라고 봅니다. 4분기 고정 운영 비용을 3,500만 달러로 꽉 묶어놨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800만 달러나 줄인 수치입니다. 매출 대비 변동 비용 비율도 1.3%로 일정하게 유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비용 구조를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 놓으면 2026년에 목표대로 매입 규모가 확 늘어났을 때 늘어난 매출이 그대로 이익으로 직결되는 폭발적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청취자분들도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손익분기점을 확 낮춰서 조금만 더 팔아도 이익이 훅 뛰는 구조로 완성했던 뜻입니다. 하키스틱처럼 그래프가 치솟을 준비를 마쳤다는 거군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충격적인 숫자들 기억하시나요? 4분기 재무 성적표 말씀이시죠? 네, 잠깐만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당황했거든요. 매입도 잘하고 속도도 빠르다면서 정작 4분기 매출은 20%나 줄어서 7억 3,600만 달러고요. 실제 남긴 기여이익률은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게다가 순손실은 무려 11억 달러에 달하고요. 전문가님, 이거 진짜 회사 잘 돌아가고 있는 거 맞나요? 겉으로 드러난 숫자가 주는 착시 현상입니다. 이 나쁜 숫자들 속에 아주 긍정적인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차분하게 하나씩 팩트 체크를 해보죠. 우선 매출이 20% 줄어든 건 사실 당초 시장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35%보다는 훨씬 선방한 겁니다. 아, 예상보다는 덜 떨어진 거군요. 네, 그리고 핵심은 4분기에 판매된 집의 94%가 10월 이전에 매입했던 물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10월부터 맞춤형 전략을 썼다고 했으니까 그 이전에 산 집들은 과거의 방식대로 샀던 집들이네요. 맞습니다. 즉 이번 매출 하락은 회사가 시장 지배력을 잃어서가 아니라 과거에 잘못 샀던 낡은 재고들을 성공적으로 빨리 털어내는 과정에서 생긴 영광의 상처 같은 겁니다. 과거의 유산을 청산하느라 생긴 단기적인 하락이군요. 그럼 기여이익률이 1%로 급락한 것도 설명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회계상 총이익률은 7.7%로 오히려 올랐어요. 근데 기여이익률이 떨어진 건 과거 비싼 수수료 정책 시절에 잘못 샀던 품질 낮은 재고들을 처분하느라 단기적으로 수익성 압박을 받은 거죠. 게다가 3분기에는 집을 워낙 적게 샀기 때문에 수익을 끌어올려줄 새 주택의 비중 자체가 부족하기로 했고요. 악성 재고를 안고 가느니 차라리 마진 타격을 감수하고 현금화했다는 뜻이네요. 네, 오히려 실제 사업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조정 예비타 손실은 당초 예상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칭찬할 만한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맥락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11억 달러라는 순손실 규모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정도면 회사 존속이 위험한 수준 아닌가요? 그 11억 달러 손실의 비밀을 아시면 오픈도어 재무팀이 얼마나 스마트한지 감탄하실 겁니다. 그중 무려 9억 3,300만 달러는 부채 상환 방식을 바꾸면서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의 손실이거든요.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 손실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죠? 단기무채 상환 압박을 없애고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 기존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즉 신주 인수권으로 교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갚아야 할 돈을 주식으로 바꿔서 현금을 지켰다는 거군요. 맞아요. 물론 기존 주주들 입장에선 지분 가치가 희석되니까 뼈아프겠지만 회사 전체의 장기적인 생존과 이자 비용 절감을 생각하면 정말 과감하고 현명한 재무 전략이었습니다. 이걸 빼고 나면 실제 조정 순손실은 6,200만 달러로 전분기랑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와,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끔찍했던 11억 달러 손실이 생존을 위한 스마트한 전략으로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럼 현재 자금력은 어느 정도 있나요? 창고를 비웠으니 다시 채울 돈이 든든해야 할 텐데요. 자금력은 아주 짱짱합니다. 보유 현금만 9억 6,200만 달러에 달하고요. 여기에 72억 달러 규모의 막강한 대출 한도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있죠. 무거운 빚도 덜어냈고 현금도 두둑하게 챙겨뒀네요. 그럼 이제 창고가 텅 비워진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나요? 당장 올해 1분기 성적이 궁금한데요. 1분기 매출은 4분기 대비 10% 정도 더 감소할 거라고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헉, 또 줄어들어요? 놀라실 거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악성 재고를 다 팔아치웠으니 당장 팔 물건이 줄어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중요한 건 1분기가 이 빈 창고를 수익성 좋은 새 주택으로 채워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특히 1분기 말 무렵이면 2024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이익률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턴어라운드 곡선을 그리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이들의 페이스 조절이었습니다.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죠? 목표가 2026년 4분기까지 분기당 6천 채 매입이고 연말까지 순이익 흑자 전환이잖아요.
돈도 많고 알고리즘도 좋아졌으면 상반기부터 공격적으로 양을 늘릴 법도 한데 이걸 하반기에 집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 현명한 접근입니다. 상반기에는 무리하게 볼륨만 키우는 대신에 고객 경험을 효율화하고 가격 책정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집 한 채를 팔 때 남기는 수익성 자체를 완벽하게 담금질하겠다는 거군요. 맞아요. 과거에 무작정 양만 늘렸다가 크게 대인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질적인 수익성을 먼저 완성하고 하반기에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아주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정말 과거의 실수에서 뼈저리게 배웠네요. 그리고 이 회사가 또 대단한 게 투명성입니다. 보통 회사들은 실적이 안 좋으면 지표를 숨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픈도어는 홈페이지 대시보드를 전면 개편해서 주간 실적과 추세선을 시장에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투명성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매주 변화하는 데이터를 공개해서 자신들의 2.0 모델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증명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입니다. 또 공감하실 텐데요. 네, 어떤 문장인지 알 것 같습니다. CFO가 이런 말을 했죠. 훌륭한 비즈니스는 엑셀 시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행하고 시장에서 배우며 만들어집니다. 네, 정말 묵직한 울림이 있는 문장이죠. 아무리 알고리즘과 데이터로 무장한 프롭테크 기업이라도 결국 현실 시장의 변수와 인간의 심리를 엑셀만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겸손함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엑셀 속 숫자가 아니라 현장의 피드백을 우선하겠다는 그 철학이 이번 턴어라운드 모델의 진정한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프롭테크 기업의 생존 스토리를 심층적으로 추적해 보았습니다. 과거의 뼈아픈 실수를 인정하고 단기적인 재무적 타격을 정면으로 감수하면서까지 악성 재고를 과감히 털어냈죠. 그리고 아주 튼튼한 기반 위에서 다시 날아오를 준기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삶 속에도 혹시 당장 장부상의 손실을 인정하는 게 두려워서 무작정 끌어안고 있는 120일 넘은 악성 재고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 촌자 살린이네요.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때로는 텅 빈 창고를 마주할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오늘 오픈도어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교하게 수천 채의 부동산을 평가하고 유통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논의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신선한 화두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 머지않는 미래에 우리가 집을 산다는 행위가 주식 앱에서 버튼 하나 누르는 것만큼이나 빠르고 쉬워지는 극도의 효율성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집에 부여했던 정서적 안식처라던가 평생의 보금자리라는 이런 감정적 가치들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거래 효율성의 극대화가 결국 우리가 물리적 공간과 맺는 철학적인 관계마저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건 아닐까요? 공간의 의미 자체가 재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맥락에서 이 화두를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해부한 이 치열한 턴어라운드의 기록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삶에 날카로운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텍스트 너머에 숨겨진 깊이 있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심도 있는 탐구 시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